다음에 행정의 치유와 전환. 행정의 하자가 있을 때 치유 가능한 하자가 있어요. 절차상 하자인데, 예, 예를 들면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유 제시 안 했다 그러면 이건 행정절차법상 하자죠. 절차법상 하자란 말이죠. 절차상 하자의 경우는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이걸 적법하게 만들 수 있죠. 하자가 치유돼서 적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유를 제시하면 더 이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이 하자가 인정이 안 돼서 취소가 안 돼요. 쟁송 취소가 안 돼. 근데 언제까지만 가능하냐면 쟁송 제기 전까지. 쟁송 제기 전까지만 가능해. 쟁송 제기된 이유는 이거는 이유 제시해도 하자 취소가 안 돼. 우리나라 판례상은 하자 취소가 안 돼요. 독일은 치유가 된다고 그러죠. 독일은 쟁송 제기 후에도 이제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은 이게 무효일 때죠. 이건 이제 취소 사유가 있을 때죠. 이게 하자가 취소 사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행위 이번에 하자가 더 심각하죠? 하자가 중대 명백해, 무효 사유가 있어. 무효 사유고, 무효 사유가 존재해. 그거는 치유가 안 돼요. 이 경우는 치유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뭐 하느냐? 전환은 새로운 행정행위로 이 전환이 차라리 기존의 행정행위를 새로운 행정행위로 전환한다. 새로운 행정행위로 전환시킨다 라는 거야. 예를 들면 건물주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과세처분을 했어요. 재산세라든지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했는데 재산세 과세처분을 했는데 이게 무효야. 예를 들면 왜 사망했어. 사망한 사람한테 세금 부과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재산세 자녀가 있겠죠. 상속받은 이 건물에 상속받은 자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전환하는 거죠.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전환하는 거지. 사망한 자에 대한 과세처분 무효니까 이것은 치유는 안 되고 새로운 행정을 하는 거죠.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전환한다. 이걸 전환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하자 승계는 선행 행정행위 먼저 선행하는 행정행위 먼저 있는 행정행위 선행하는 행정행위가 있는데 후행 행정행위가 있어요. 또 후행 행정행위가 있는데 여기는 하자가 있어요. 여기는 하자가 없어. 독자적으로. 하자가 선행에는 있고 하자가 후행에는 독자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취소 사유가 있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무효일 때는 안 그래요. 그런데 취소 사유가 있으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행정행위에 90일 1년이 지나면 불가증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쟁송 제기를 못하죠. 취소 쟁송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쟁송 취소가 안 되지. 근데 무효일 때는 아니고 불가증력이 발생하려면 행정행위가 무효일 때는 안 되죠. 무효일 때는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지. 근데 취소 사유만 있을 때는 91년이 지나면 불가증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쟁송 제기가 안 되지. 근데 애는 불가증력이 안 발생한 거죠. 불가증력이 안 발생했기 때문에 애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거야. 후행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 제기하는 거지. 쟁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일단 소의 대상은 애야. 후행 행정행위야. 선행 행정이 아니라 후행 행정인데 근데 애는 하자가 없어. 그래서 선행행위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취소해달라. 선행행위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후행행위를 취소해달라라는 게 하자 승계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라면 선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후행행위 취소가 가능하죠. 후행행정행위 취소가 가능하고 만약에 하자 승계가 안 된다라면 부정된다라면 후행행정행위가 취소가 안 되겠지. 이걸 하자승계 문제라고 한다. 이를 하자승계 문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밖 행정위는 확약은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지금은 신청을 할 수는 없는 상태야. 그래서 투자를 해서 하자니 부담스러워. 그래서 확약을 먼저 얻어냈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신청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청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죠. 만약에 법이 정한 요건에 내가 해당해서 충족해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라면 허가해 줄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행정청에서 답을 해주겠지. 행정청에서 신청하면은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하다면 허가해 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약이라고 하죠. 확약. 이건 행정이 그 자체는 아니죠. 행정이 그 자체는 아니죠. 왜? 행정행위를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확약은. 확약은.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하죠. 처분성을 부정을 하긴 하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있냐면, 근데 공적 견해 표명이.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합니다. 확약도. 그럼 여기에 따라 투자를 해.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서 투자를 해서 요건을 갖춰. 뭐 10억을 투자해서 요건을 갖춰요. 진짜 이제는 그 진짜 신청을 합니다. 요건 다 갖췄다고 가정해 보세요. 신청을 했어. 그런데 약속과 달리 거부했어. 행정청에서 허가를 거부했어. 그럼 난 신뢰보 위반이다. 왜? 나는 이 확약을 신뢰했다. 만약에 10억을 투자해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다라면 허가해 주겠다라는 내가 약속을 믿고 내가 10억을 투자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요건을 갖췄어. 그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거부가 신뢰보 위반이다. 여기에 대한 신뢰를 했죠.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를 했죠.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행위를 했죠. 이렇게 10억을 투자했죠. 그랬을 때 이걸 거부한 것은 신뢰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게 확약이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는 권력적이고 단독적이죠. 그래서 상대방 의사가 고려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권력적이고 단독적이죠. 단독적인 행위인데 반해서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견이 비로소 합치돼야만 계약이라는 건 가능하단 말이죠. 계약이라는 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국립무용단원으로 나를 채용하려고 그래. 국립무용단원. 발렛으로 무용단원 발레하는 저걸로 나를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갔더니 국립무용단원 단장께서 와 계시더라고. 나를 국립무용단원으로 이게 발레 무용단원으로 나를 채용하겠대. 내가 무용할 수 있으나 모르겠다. 그래서 채용하겠대. 근데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뭐. 불발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권력적이지 않단 말이죠. 권력적이지 않고 단독적이지 않지. 뭐는 계약은. 행정행위는 권력적이고 단독적이었죠. 행정행위는 권력적이고 단독적인데 반해서 공법상 계약은 권력적이지 않아. 대등한 관계야. 대등한 관계에서 양자 쌍방행위지. 쌍방이 합의해서 비로소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런 면에서 행정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처분이 아닌 거야. 처분은 뭐야? 권력적이고 단독적이지. 처분은 권력적이고 단독적인 데 비해서 계약은 권력적이고 단독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게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여기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되겠어요? 항고소송으로 이제 다툴 수가 없어요. 당사선으로 가야지. 나중에 당사소송 간단히 배우겠지만 당사소송을 통해서 이를 다툴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법상 계약이죠. 그리고 지금은 행정기본법 27조에 이제 공법상 계약의 일반 조항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이제 근거 조항이 일반법에는 없었는데 지금 일반법 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계획. 행정계획은 어떤 행정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병합시키는 거죠. 행정계획이 있겠죠. 행정 목표가 있겠죠. 목표. 출산율을 높이자.
그럼 이거 높이기 위해서 여러 수단이 동원돼야 한단 말이죠. 저 출산했을 때 뭐 장려금도 주고 교육비도 주고 저 양육비도 좀 지원해주고 또 무슨 아파트 뭐 특공인가 뭐 이거 특공도 해주고 대출도 이렇게 해주고 첫째 자녀 나면 뭐 저 대출도 해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런 게 다 여러 수단이 병합돼서 결합돼서 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죠. 그럼 뭐 이거 말고도 뭐 지도도 하고 말이야 포스트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옛날 같은 많이 했잖아 포스트 그렇죠? 그래가지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옛날 그랬지. 이건 출산율을 낮추는 방법이었지. 옛날에 산하제한정책으로 포스트 많이 그랬다면 둘 만나 잘 기르자. 라든지 그 다음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출산율 낮추. 이제는 제발 많이 낳아서 우리 국가를 유지한다 이런 포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뭐 경연대 다자녀 낳기 경연대 그다음에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다자녀들이 행복하게 뭐 잘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말이야. 이런 것도 하고 말이야. 그럼 아니 이걸 위해서는 엄청 많은 어떤 뭐 권력적인 것들. 권력적인 건 좀 힘들겠죠. 죄를 알아고 명령할 수 없잖아 이게. 여성들한테 예를 들면 한 명당 3명을 출산할 것 안 하면 뭐 형사처벌한다. 이건 안 되겠죠? 이런 건 좀 힘들겠지. 약간 그래서 약간 유도적인 출산 장려금, 양육비, 그다음에 뭐 이런 뭐 포스터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무슨 경연대회, 그다음에 TV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어서 뭐 다자녀 낳으면 어쩌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부처랑 결합돼야 할 거죠. 보건복지부랑도 결합돼야 되고 여성가족부도 있겠고 무슨 뭐 문체부도 있겠고 막 이런 결합돼 가지고 이런 각기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입법이 있어야겠죠. 국회 입법도 있어야겠지만 행정부도 이제 여기에 따라서 행정입법도 있어야겠죠. 행정입법. 이거 주려면 장려금 주고 뭐 양육비 주고 뭐 이런 거 하려면 행정입법도 근거가 좀 필요하겠죠. 행정입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행정지도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면 행정행위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행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런 걸 다 합쳐서 행정계획이라고 하죠. 행정계획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계획은 입법 형식으로도 진행되고 뭐 행정지도적 형식으로도 이루어지고 행정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실행위. 우리 행정행위는 아까 대적 효력을 의도하죠. 대적으로 효력을 갖는 행위란 말이죠. 대적 효력을 갖죠. 행정행위는. 근데 사실행위는 이걸 의도하지 않는다. 사실행위는 대적 효력을 의도하지는 않죠. 최소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행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이게 이제 권력적일 수도 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겨울철이죠. 그 다음에 지금 술에 만취된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죠. 그럼 경찰이 지나가다가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따라서 만취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가까운 경찰관서로 보조치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보조치 하죠. 근데 이거는 권력적으로 하죠.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술 취해서 누워 있는 황만기한테 지금 너무 술 취해서 지금 그대로 여기 계시면 동사할 수도 있으니까 경찰서로 가시죠. 이러는데 내가 괜찮아 그럼 요구하고 막 너 꺼져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냥 가다가 동사하면 9시 늦게 나왔다고 그렇죠. 경찰이 뭐 국민의 생명을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등 뭐 그런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호조치 그런 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 권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권력적으로 당사자 의사 무관하게. 무관하게 하죠. 그렇죠? 근데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도 있죠. 여러 가지 뭐 행정지도 할 때 공고 조언 같은 거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뭐 최근에도 보면은 여기 우회전 할 때 여기 횡단보도가 있으면 잠깐 서라. 일시 정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계도기간 그래가지고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서 행정 지도를 하는 거지. 그 후 지나면
여기에 대해서 뭐 면허 정지라든지 뭐 과태료라든지 제재를 하겠다 이런 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간은 이제 계도 기간이란 말이죠. 그럼 공고 조언을 하는 거지. 공고 경찰 지도를 통해서 이거 안 됩니다. 여기서 스톱하시고 잘 모르니까 법이 새로 시행되니까 잘 모르니까 국민들에게 자 잠깐만 서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이 시행돼 가지고요 여기서 횡단보도 보이시면 잠깐 쉬었다가 통행인들 보고 그 다음에 운전으로 진행하셔야지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면허 정지 당하거나 과태료 등 받을 수 있으니까 벌점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권력적이란 말이죠. 비권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그다음에 또 뭐 그 정도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어. 어느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 가게 주인 상인들에게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줄을 잘 세우라든지 지나가면서 잘 줄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물건 갖다 다 치워주시고 통행로 많이 확보하시고 길거리에다가 뭐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거 이렇게 주차하지 마시고 뭐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뭐 이런 건 비권력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비권력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게 대표가 이제 우리가 행정지도라고 하죠. 대표가 우리가 비권력 사실은 행정지도죠. 근데 처분을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볼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죠. 여기까지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행정행위 플러스 권력자 사실행위 대체적으로 판례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처분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비권력자 사실행위까지 포함시키자 행정지도 뭐 이런 견해도 있죠. 비권 사실행위 포함시키자라는 견해도 있단 말이죠. 뭐 소수견해지만 판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소수견해고 하지만 처분은 어디까지 처분을 할 것이냐 그래서 항고소행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지. 왜냐면 현실에 가보면 공고 조언 같지만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불이익이 없어야 돼요.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래서 행정절차법 45조 보면은 필요 최소한도로 이제 해야 되고 행정지도는 그 다음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임의성 원칙이라고 하죠. 임의성 원칙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원래 비권력적이죠. 비권력적은 그 국민에 대해서 행정칭의를 강요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을 바로 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현실에 가면 그렇지 않다 이겠죠. 뭐 은행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새 뭐 대출 지도를 한다. 대출 지도를 한다. 근데 말이 은행에도 대출도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요새 뭐 대출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든지 또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국민은행에서 이를 거부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힘들지.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안 따르면 여러 가지 또 뭐 금융감독원에서 감독 나와가지고 이러저러 한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따라버리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전환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또 너 이거 잘 따라주면 국가가 보조금 줄게 이런 말도 또 많이 하죠. 말은 공고 조언이라 해놓고 따르면 보조금 주고 안 따르면 우리 보조금 안 줘.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조금이 한두 푼이 아니야. 또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그랬단 말이죠. 대학 측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자 대통령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총장 간접 선출해 주세요. 직선하지 말아주시고 간접 선출해 주시면 우리가 선진화 점수 더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선하면은 점수 깎고 간선하면 점수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점수를 많이 준 쪽에 대해서 국가가 대학교 지원금이 달라져.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공고 조언인 것 같은데, 그때 안 따라서 뭐 불이익을 주고 이러진 않지만, 근데 이익을 안 주는 것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알다시피 이게 갈수록 현대화 사회에서 국가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600조를 훨씬 넘었죠? 근데 돈 주는 것도 권력이야, 사실은요. 아닌 것 같지만, 뭐 너 안 따로? 만 때리고, 옛날에 괴롭히고, 수갑 채우고, 이것만 사실상 불이익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유도적인 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너 해주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 근데 이걸 보조금 안 받으면서 대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힘들어. 학생들 등록금만 가지고는 대학교 운영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뭐 연구부, 뭐 어쩌면 그다음에 선진화 무슨 학교 뭐 이래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나와야지 그 학교가 운영이 실제로 돼요. 그래서 총장 평가도 좋고. 그래서 총장들 업적하면 다 뭐야? 다 뭐 국가로부터 우리가 예산지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서 막 플랜카드 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학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럼 그걸 과연 진짜 공고조언에 그치는 비권력제에서 처분성을 부정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쟁점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다 포함시키자. 나는 형식적 행정의 이론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과연 처분성을 인정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일단은 판례는 이제 여기까지는 인정하죠. 여기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죠. 현재까지는 대부분 판례가. 근데 현재 판례는 좀 더 약간은 이제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판례마다 좀 달라. 재판부가 바뀌면 내가 봐도 이게 이제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도 이게 불투명하다 이게 불투명하다겠죠. 이렇게 전환되면 될 것 같은데 그 선이 어디선인지 어느 선부터는 권력적이고 어느 선은 비권력적이냐. 말로는 저 불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그럼 과연 보조금 안 주는 것도 불이익으로 볼 거냐.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국가가 보조금을 안 주면 그것도 불이익인지. 뭐 그렇게 본다라면 훨씬 더 처분의 범위 또는 공권의 행사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근데 불이익을 우리가 이제 그냥 처벌이라든지 제재 이런 의미, 처벌이나 뭐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같은 제재 이거로만 한정한다라면 좀 좁아지겠지. 이 권력적 사실행위가 그럼 처분의 범위가 좀 줄어들겠지.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였죠.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잡아보세요. 자, 내가 지금 미결수용자야. 변호인과의 이제 서신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서신을 교도상이 검열했어. 이건 행정행위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 행정이 이걸 하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지. 나한테 야 서신을 검열하겠다고 하명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검열한 것은 사실이죠. 오늘 아침에 변호인이 나한테 보낸 편지가 도달했는데 교도상이 내 서신을 보고 나한테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이게 팩트죠. 사실이죠. 근데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죠. 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반대하더라도 보더라 이게야. 그러면 이게 권력적으로 이루어진 사실행위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로 봤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자,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이게 권력적 사실을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 행정행위는 아니야. 왜? 나한테 직접 권리물을 부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서신 검열에서 나한테 직접 예를 들면 과세처분은 의무를 부과하죠. 딱. 면허 정지도 의무를 부과하지. 운전하지 마시오라는 면허 정지 의무를 부과하죠. 세금 내시오라는 의무를 부과하죠. 그러나 서신은 검열했다고 한 것은 서신은 검열한 사실일 뿐이지 이를 통해서 내가 한테 무슨 의무를 부과시켜.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죠. 그 때문에 하명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허가로 볼 수도 없고 검열을 허가로 보는 건 웃긴 얘기죠. 뭐 특허로 볼 수도 없고 또 뭐 볼 게 없어 이게. 뭐 대리로 볼 수도 없고 막 대신 봐줬다라고 봐야 되나?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행정행위로 분류하기 힘들어요. 권력적 사실행위죠.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그렇지. 그래서 이를 둘러싸서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에 있어서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처분성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지만 요새 와서는 처분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까지 인정하면 보통 이쪽으로 올 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처분성 인정하더라도 소익을 부정하면 올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헌법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서신을 검열했다. 오늘 2024년 1월 10일 날 10시에 황랑기가 미결수용자인데 변호인한테 온 서신이 있었는데 교도소장이 성동구치소장이 검열했다. 팩트죠? 했다. 근데 항고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성 인정할지라도 소익 인정되기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왜? 이미 봤잖아. 10시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11시겠죠.
11시 엄청 빠른 거지. 뭐 11시 한다는 것도 사실 넌센스지만 검열을 하자마자 변호사 써가지고 바로 소장 제기한 거지. 그렇다면 11시. 근데 11시에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12시에 판결한다 가정해봐. 그렇죠. 취소해봤자 이미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본 게 없어져요? 본 팩트가 없어질 수는 없단 말이지. 팩트가. 그 때문에 취소를 구할 게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소익을 부정하겠지. 그러면 항고성을 제기해봤자 각하돼.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서신 검열 보면 헌법소원에 보면 저 인용 판례 있죠? 미결성자 변호인 간의 서신 검열 인용. 그죠? 그 다음에 일반인과의 서신 검열은 기각. 수용자와 변호사 간의 서신 검열은 기각. 이런 된 판례가 있단 말이죠. 그건 본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각하가 아니고. 각하가 아니고 본안에 들어왔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거지. 예? 처분성 인정되더라도 소익이 부정돼서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밖 사실행위, 그밖 행정작용, 비공식적 등등이 있다. 그다음에 행정 절차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 행정 절차법은 원래는 처분 신고, 입법외의 행정예고 신고, 처분 입법예고 행정예고, 그 다음에 신고. 뭐 이런 절차에 원래 적용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추가되고 이제 있죠. 옛날에 이제 처분이라든지 입법예고, 행정예고라든지, 그다음에 신고 등이 적용이 됐다가 요새는 뭐 확약도 있고, 위반 사실의 공표도 있고, 뭐 이런 행정계획의 일부도 있고, 이렇게 추가는 되고 있어요. 지금 추가는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나중에 자세히 배워야 되고, 처분에 대한 얘기죠. 처분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청한 처분과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죠.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죠.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허가나 거부겠지. 그죠? 허가 신청을 했다면 허가나 거부가 나오겠지. 권익을 제한한다. 그러면 면허 정지라든지, 의무를 부과한다. 과징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걸 보통 침익적 처분이라고도 표현하죠. 침익적 처분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죠. 뭐 문서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라든지 이유를 제시한다든지, 그죠? 처분 사유를 제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처분 기준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사전 통지, 이거 공통이고, 사전 통지, 의견 청취. 21조 행정절차법 21조 등에 있는 사전 통지, 의견 청취는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적용되죠.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적용되죠. 예를 들면, 허가를 신청했는데 근데 거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문서로 해야 되고 뭐 이유를 제시해야죠. 만약에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게 거부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취소에 해당하죠.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면허 정지에 앞서서 사전에 통지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의견을 한 번은 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면허 정지.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정지해 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런 절차를 생략해버리면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단 말이죠. 절차상 하자가 있죠. 실체적 하자가 없을 수는 있죠. 실제법적인 측면에는 하자가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음주운전한 게 맞아. 음주운전이 확실해요. 확실하고 면허 정지 사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정지 사유가 있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면허 정지 사유는 분명히 존재해야 해요. 그래서 면허 정지하는 것은 그러면 실제법적인 도로교통법상의 실제법적 하자는 없었죠. 그렇지만 사전등 의견 청취를 안 했다라면 네? 내용적 하자는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지. 절차상 하자. 이걸 절차상 하자라고 하죠. 절차상 하자만 있단 말이지. 실제적 하자는 없고, 실제법적 하자고 없고, 실제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이걸 취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다는 거지. 왜? 행정절차법 위반하냐? 그럼 위법이죠. 위법이니까 취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배우는 내용이야. 절차를. 물론 이제 뭐 더 수많은 쟁점이 있겠죠. 추가적인.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공개는 헌법 시간에도 많이 배우게 되죠.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죠. 개인정보. 여러분도 주민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죠. 보호죠. 보호. 그래서 이거는 헌법적으로는 17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사생활의 비밀. 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물론 1조면 국민주권, 10조에 행복조건과도 관련이 있지만 사생활 비밀과 특별히 관련이 더 있겠죠. 개인정보 보호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처리자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뭐 국가일 수도 있고 국가기관일 수도 있지만 SK텔레콤 여러분 전화번호 SK텔레콤이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기관들 학원 그렇죠? 학원 홈페이지 운영자 요새는 뭐 커피숍 이런 데에서도 보면은 무슨 개인정보 줘가지고 무슨 나중에 뭐 경품도 받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 하여간 요새는 개인정보 처리자죠. 이 처리자가 수집을 이용할 때 이제 제한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는 게 개인정보법이죠.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거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보를 공개해달라. 우리가 시체말 알 권리 안에 이제 하나죠. 개인정보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정보의 자유, 정보공개 청구죠. 알 권리가.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그래서 정보가 공개되면 이게 표현의 자유죠. 정보가 있어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을 갖죠. 보통 21조에서 보장이 되죠.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 당연한 내용이다라는 판례 문구도 있죠. 그거죠. 그다음에 행정조사는 그 음주 측정 같은 경우가 하나 행정조사라 볼 수 있죠. 이거 한 다음에 측정한 다음에 면허 취소, 면허 정지한단 말이에요. 행정행위, 면허 정지, 면허 취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죠. 처분. 행정행위를 앞서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죠. 자료, 그다음에 조사. 자료를 취득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이죠.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관련자들 구청에 좀 출석 좀 해달라라든지 또는 밖에 나가서 직접 자료를 뭐든지 그렇죠. 회사에 나가서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한 사실에 대해서 회사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료를 취득해 오든지. 음주 측정은 그렇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거지. 그런 다음에 면허 정지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죠. 면허 정지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죠. 그죠? 음주 측정 이런 것들이 행정조사죠. 행정조사.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는 이거는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입법도 있겠네. 그 다음에 국회입법도 있죠. 국회입법, 행정입법, 행정행위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의무를 지게 돼 있단 말이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하지 마시오. 그렇죠? 도로교통 44조.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라서 음주운전 금지돼 있죠. 그다음에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이게 응하도록 돼 있죠. 그게 국회입법 도로교통법이죠. 도로교통법. 그다음에 행정입법겠죠.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행정입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명을 하겠죠. 하명해서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철거명령. 그러면 이제 자기하명인데 이거는 철거 의무가 있겠지. 불법 건물을 철거하시오. 그러면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 의무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의무를 이행을 안 해. 이행 안 했을 때 행정청에서 이것의 실효성, 여기에 따른 금지, 의무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실효성 확보 수단.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강제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겠다. 이런 것이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실효성 확보 수단이다.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는 행정상 강제, 행정상 강제 집행,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 강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여기는 하명을 전제하죠. 법규 하명이든 행정에서 하명을 먼저 하죠. 철거하시오, 안 한다, 대집행. 철거하시오, 안 하면 이행강제금. 언제까지 이행하시오? 안 하면 500원. 이번 달 말까지는 철거하세요. 안 하면 5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직접강제. 자, 코로나 시대 때 이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는데 여기 위반된 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어. 그러면 강제 폐쇄 조치. 그 가게를 문 닫게 한단 말이야. 강제 폐쇄 조치. 직접 강제죠. 직접 강제. 급부하명, 세금 내라, 과징금 내라, 과세처분, 과징금 처분 등등등. 그래서 급부하명을 했는데 세금을 안 내. 과징금 납부를 안 해. 그러면 국가가 들어가서 행정기에 들어가서 압류해서 공매로 넘겨버리죠. 강제징수. 그 다음에 이거는 하명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하명과 의무 불이행. 의무 불이행을 요건하죠.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거야. 하명. 그 다음에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만 행정상 강제집행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하명 없이 하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의무 불이행을 요건하지 않죠. 의무 불이행을 요건하지 않지. 뭐에? 즉시죠, 즉시. 그래, 즉시자가 들어간 거야. 바로. 즉시 아니에요, 즉시? 그래서 매우 급박성을 요건하죠.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에 늑대가 나타났어.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막 운동장에 놀고 있어. 늑대 가서 애들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강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억류 피난 조치 바로 시켜야겠죠. 소방서 직원들, 소방서 공무원들 또는 경찰공들이 출동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바로 억류 피난 시켜야겠죠. 그때 뭐 하명해서 애들한테 야 빨리 집에 가라. 그다음에 의무 불이행을 기다려서 권력적 행위를 해야 돼? 아니지. 하명할 필요도 없이 의무 불이행을 요건하지 않고 바로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적 목적, 아이들의 생명의 보호를 이루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즉시강제라고 하지. 그래서 하명과 의무 불이행을 요건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행정벌이 있죠. 행정벌. 그래서 행정형벌,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형벌이죠. 형벌도 가능하죠. 면허 취소도 되지만 형벌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과태료도 가능하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국회 입법이라는 행정입법에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여러 가지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죠. 세금 안 냈다 그러면 가산세가 붙는단 말이죠. 기한 내 안 되면 지연가산세, 신고 안 하면 이제 신고 안 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이런 게 붙죠, 그렇죠. 그다음에 과징금,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 과징금. 불법 휴반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과징금 때려서 환수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같이 동원돼도 형벌. 불법 휴발유를 팔았다, 형사처벌, 과징금. 형사처벌을 통해서 형사 제기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과징금으로 환수하고 이런 과징금. 그다음에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위반 사실의 공표죠. 군대 안 갔다 왔다. 병역 기피자들 그럼 명단 공표하는 거지. 병역 기피자들 병부청에서 이제 명단 공표하는 거죠. 세금 안 낸 사람들 고액 잔압자 국세청에서 명단 공표하는 거죠. 법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망신주기죠. 일종의 망신주기. 심력강제지, 심력강제. 그죠? 쪽팔려라서 세금 내는 게 낫겠죠? 법 위반 사실에 공표다 이겠지. 공표. 뭐 제재처분도 있죠. 제재처분, 행정제재처분, 면허정지, 면허 취소, 뭐 영업허가 취소, 세금 안 냈다, 그럼 영업허가 취소한다든지, 영업허가 정지한다든지 이런 제재처분을 통해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다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이런 법이라든지 행정을 통한 의무를 국민이 이행을 안 했을 때 제재를 하죠. 제재를 하게 되죠, 그렇죠? 제재하고 또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마디로 행정책의 무기죠, 무기.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제법이죠. 행정구제법이 뭐 청원도 있고 뭐 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 측면은 신청도 있고 하고 이신청도 있곤 하죠. 근데 그 유명한 이제 손해배상, 국가배상, 그다음에 손실보상, 그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결국은 구제법의 핵심이죠. 구제법에. 그래서 뭐 불법 행위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배상 청구. 그다음에 토지를 수용해서 건물을 만들죠. 그다음에 도로를 만들죠. 이때 보상해주는 손실보상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뭐 배워야 되겠고. 그다음에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다. 행정심판법에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물론 이제 이것 말고도 이제 개별법이 있겠죠. 국가공법에도 있고 소총, 공무원 징계단 소총 이것도 특별행정심판법이죠. 그 다음에 뭐 공익사업이나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이신청 제도가 있죠. 그것도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제도고, 감사원법에서도 변상책임 판정에 대한 재심 판정이 있죠. 그것도 일종의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국세기본법에서도 국세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행정심판법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일반법에 해당하는 게 그 유명한 행정심판법이죠. 행정심판에.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또는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이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다, 아까 하자 위법이다 또는 부당이다, 위법 부당을 다투는 절차죠. 뭐에 대해서? 처분이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위법 또는 부당일 때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행정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심판법에는 항고심판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당사자 심판이라든지 나머지 심판은 일반법에는 없어요. 없다. 항고심판으로 있는 게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음행심판 세 가지가 심판 유형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죠.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음행심판. 일단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박는 게 좋아요. 단순한 것을 하더라도 확실히 머릿속으로 박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좋다. 취소, 무효, 음행심판 세 가지가 항고심판으로서 자리 잡고 있죠. 취소심판은 이제 처분에 대해서 처분, 거부도 포함해서 거부도 처분이, 거부를 포함하는 이제 처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심판이죠. 이것도 처분이죠. 다만 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심판이 무효확인 심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 취소 심판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 그 다음에 무효는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처분의 부존재를 다투는 심판. 음행 심판은 부작이나 거부에 다투는 거지. 거부는 다 되는데 부작위는 처분 부작위, 음행심판만 되는 거지. 음행심판만 됩니다. 그래서 음행심판은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근데 부작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분 직접 제기를 해주거나 처분 명령 제기를 해주게 되죠. 자, 이런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인용을 할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이제 인용 재결,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한다. 청구인이 뭐라고 했어요? 위법 부당이라고 정했죠. 이걸 인정하는 거지. 위법 부당을 인용한다.
재결은 행정심판의 최종적 판단을 가리켜 재결이라고 하죠. 취소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 옛날에는 취소 명령재결도 있었어요. 명령재결, 그 다음에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옛날에 있었죠. 네 가지가.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있었다. 자, 이건 지금은 없어졌어요. 취소 명령 재결은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인용 재결에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있죠. 취소 재결은 면허 정지가 취소되면 면허 정지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럼 바로 면허 정지가 없으니까 운전할 수 있게 되죠. 취소 재결이죠. 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되는 거지. 바로 오늘 10시에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이 있으면 면허 정지 처분은 우리나라에서 없는 거랑 똑같아. 그럼 나는 운전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명령하는 거지. 취소해. 서울경찰청장 황남기에 대한 면허 취소해라고 명령하는 재결인데 뭐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처분 변경 재결은 100일 면허 정지에서 100일 면허 정지를 예를 들면 30일로 바꿔준단 말이죠. 30일 면허 정지로 변경하는 재결이지. 그러니까 오늘이 31일 차야. 근데 이거 있을 때는 운전을 못했죠. 100일 차니까. 100일까지 운전을 못했는데 오늘 31일 차가 됐어. 근데 오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 정지 처분을 100일 정지 처분을 30일로 직접 변경해줘. 그러면 30일이 지났죠. 오늘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처분 변경 재기라고 하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직접 안 하고 이건 위법이다. 이건 안 돼. 면허 정지는 비례원칙 위반돼. 비례원칙 위반돼. 그래서 이거는 위법 부당이야. 이건 위법 부당이야. 그런데 이걸 며칠로 할 것이냐는 너희들이 결정해봐라. 서울경찰청장 네가 결정해라 라는 것이 처분 변경을 명령하는 재결이지. 그러면 오늘 31일차를 하더라도 운전하면 안 돼. 왜? 서울경찰청장이 나한테 처분을 변경한다는 처분을 다시 해야지 비로소 나는 운전 여부 결정돼. 아니 처분 변경 명령지를 놨는데 내일 보니까 서울경찰청장 60일로 면허 정지가 다시 이루어졌어요? 그럼 운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2일 차니까 내일이. 그지? 근데 만약에 30일 차 이렇게 하면 30일로 면허 정지하면 면허 정지를 변경하면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기다려봐야 알아. 누구의? 서울경찰청장의 새로운 처분을 기다려서 내가 운전할 수 있다 없다 결정되는 거야. 이건 다르지. 이거는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서 30일로 변경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형성재결이라고 그래. 형성효가 있다. 즉 바로 재결에 의해서 법률관계 변동이 바로 처리돼. 권리 의무 내용이 바로 바뀌어. 취소 재결이 나오면 100일의 면허 정지가 취소되면 바로 나는 운전면허가 살아나죠. 그럼 운전할 권리가 바로 생기는 거죠. 취소 재결로. 그 다음에 60일은 60일로 재결하면 운전을 못하지만 30일로 재결하면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분 변경 재결을 통해서 나의 권리가 변동이 돼요. 바로 이거는 바로 변동돼요. 명령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경찰청장인 피청구인의 처분을 기다려봐야 돼. 재처분을 기다려봐야 내가 알게 되지. 지금으로서는 오늘 기준으로서는 내가 운전할 수 있다가 안 나와. 권리능이 아직 변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뭐가 없다? 이거는 형성효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형성재결이 아니다. 형성재결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죠. 또는 형성효가 없다. 그럼 이게 이제 이행재결이라고 해요. 이행.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행해라.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이행해라. 처분 변경을 이행해라. 라는 이행재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재결 이런 것들을. 자, 무효다. 이건 별 중요하지 않아. 무효 확인, 부존재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음행심판에서는 자, 뭐가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거부 처분과 부작위죠. 거부나 부작위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처분해 주는 거예요.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거부나 부작위와 관련해서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이 있다. 처분 명령 재결이 있다.
거부 부작위로 해서 처분 재결도 있고 처분 명령 재결도 있다. 일단 신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지. 신청을 거부하는 거니까. 또 신청이 있었는데 부작위, 답변이 안 나와. 부작위.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죠? 근데 건축허가가 관악구청장에서 거부됐어. 관악구청장이 답변 안 해줘. 부작위를 해. 그래서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근데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가 거부가 위법 부당이래. 물론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위법 부당인 이유는. 위법 부당인 이유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는 야 이거 실체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어. 실제법적으로. 실제법적으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이거 없다. 기속행위야. 그 다음 요건을 황당기는 충족했어. 황당기는 요건을 충족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을 직접 해주는 경우도 있고 처분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야 이건 실제법상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 거다. 실제법상의 하자는 없지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하자다. 이래서 다시 처분을 명령하는 제기를 한다든지. 그다음 부작위에 대해서 직접 처분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법적으로 인증 그냥 절차법적이냐 읽어봐서 이거는 어떤 처분할 것이냐 결정되겠죠. 처분 명령 제기. 이거는요 직접 처분해 주는 거야. 실제법적 하자를 인정했겠지. 그래 그냥 우리 허가해줄게. 그래 건축 허가해줄게. 허가하겠다는 재결이야. 허가하겠다는 재결이야. 그럼 바로 건축을 하면 시작하면 돼요. 응? 그래서 신청했죠. 건축 허가를 관악구청에 거부했죠. 그런데 허가 재결이 나왔단 말이죠. 허가해주겠다는 재결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건축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형성효가 있는 거예요. 건축허랑 똑같아. 그런 관악구청장의 건축허가 같은 의미를 간다면 사실은 그렇죠. 그때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처분을 명령하기 때문에 이거는 형성효가 없어요. 그래서 관악구청장이 처분을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게 형성효가 없죠. 그렇죠.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 제기를 할 수도 있죠. 똑같아. 처분 제기를 하면 이제 건축하면 되는 거야. 저 처분 명령 제기를 하면 건축하면 안 돼요. 관악구청장이 처분을 기다려서 저 건축 여부가 결정되겠죠. 이게 음행심판이에요. 음행심판.